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 보험, 그러니까 흔히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알아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고민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험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취급하는 회사만 35개죠. 그리고 그 보험사에 또 상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5개에서 20개까지 되는 회사들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특약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들이 몇백 개 정도가 되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 이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섭소장. 최희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사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에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이 보험이라고 하면은 특약이 너무 많아. 많죠. 네. 그리고 또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 수 있는 특약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특약 필요 없습니다. 내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 최소한의 특약들로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플랜은 뭔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의 결론은 특약이 딱 10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개. 딱 10개면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다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10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10개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10개로 어떻게 보장을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들, 그리고 많은 보험사에서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뭘까요? 저희에게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시면 간편하게 보장 분석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꼼꼼하게 보장 분석을 해드린 후에 절대로 가입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보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데 가입 권유를 할까봐, 아니면 가입 권유를 거절하면 계속 전화가 올까봐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보장 분석 부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원치 않으시면은 거기서 빠이빠이. 하지만 또 원하시면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진행을 도와드리죠. 네.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금융상품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보장 분석 원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험은 왜 가입할까? 저희 우리 캡틴 형님이 있는데 이 캡틴 형님이 이제 방패를 패션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방패는 패션 아닌가요? 아니죠. 방패를 든다는 거는 방패 목적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죠.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왜 가입하죠? 우리가 큰돈 드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는 지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위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한 큰 경제적인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질병으로 이제 큰 돈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로도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도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아이가 공영주차장에서 돌로 찍 그었어요. 차를 긁었어요. 하필 그 차가? 그 차가 2억 원대 차였던 겁니다. 가슴이 아프네. 네, 그래서 그 수리비가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큰 지출인 거죠. 예상치 못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고민이 그거죠.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어떤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보험하면 떠오르는 거는 암, 뇌, 심장, 이거를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하면 암보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보험하면은 암을 첫 번째로 생각하느냐, 그 발병률에 있어요. 기대 수명까지 생존을 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남자는 39.1%, 여자는 36.0%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고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기대 수명까지 생존을 하면 꽤 많은 사람이 진단될 확률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는 게 암이죠. 그 다음 뇌, 심장은요. 뇌혈관 질환이 2022년 기준으로 환자 수가 117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은 2022년 기준으로 183만 명이라고 해요. 두 개 합치면 몇 명이죠? 그게 지금 300만? 그쵸. 이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당 년 2022년도 당시에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였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그쵸.
그러면은 아니 아까 암은 3명 중에 1명, 5명 중에 2명이라며. 지금 이거는 5천만 명 중에 300명이면은 6% 아니냐? 그럼 너무 그렇죠. 낮은 거 아니냐? 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그거는 기대 여명까지 그렇죠. 살았을 때고 이거는 1년의 환자입니다. 실제 발생한 환자인 거죠. 그렇죠. 실제 이거를 진단받으시는 환자죠. 근데 다 완치된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진단받으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별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발병률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질병 하는 거죠. 그러면 3대 질병만 준비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비의 건수를 보면요. 상위 34개 수술 중에서 3대 질병이 아닌 수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기 14위에 보면 고관절 치환술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도 꽤 많이 청구하는 수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중에 이제 서해 및 대퇴부 헌화의 수술, 그리고 내시경 부비동 수술 이거 많이 하고요. 편도절제술 저희 아들도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발병 빈도가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건수, 그러니까 발병 빈도에 대한 거지 수술비로 하면 그렇게 안 비싼 수술들 아니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술들 다 이제 안 비싼 수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료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저 빨간색 네모칸 쳐놓은 게 3대 질병 수술하고 관련이 없는 수술입니다. 관련이 없는 수술인데 비싼 수술들이 꽤 많아요. 줄기세포 이식 수술 3,400만 원. 야, 이거는 왠지 빈번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그쵸. 잠깐 좀 놓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 치환술. 거의 900만 원이 넘네요. 그쵸. 얘네들 900만 원이 넘습니다. 담낭 절제술 저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500만 원이에요. 네. 오, 담낭절제술 500만 원. 이건 조금 센데요? 왜냐면 담낭절제술이 생각보다 제 고객님들 위주에서는 청구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만 해도 지금 2명이에요. 그렇죠. 3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대 질병 외에도 비싼 수술은 많다는 겁니다. 수술 건수도 많고 비싼 수술도 많고 그래서 3대 진단비 중심으로만 가입을 했다면은 이런 수술을 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술비까지만 준비하면 되냐? 더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죠. 후유장애는 진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직이든 사무직이 아니시든 어떤 업무를 하시든 저는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는 특약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해로 입을 수 있는 우리가 큰 사고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후유장애라는 게 치료가 완치가 됐는데도 뭔가 몸에 장애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된 뒤에도 보조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실명되면 의안을 넣는다든지 보청기를 낀다든지 의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 아는 지인 중에 지인의 형수님이 이제 어떤 트로트 가수 매니저분이었어요. 네. 근데 무대 설치를 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 80% 후유장애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병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비 이런 것들 수술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게 몇백만 원, 많아봐야 이제 1,0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는 보통 우리가 5천만 원, 1억 단위로 가입을 하잖아요. 네. 저렴하니까. 그럴 때 80% 후유장애 나오면 1억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큰 상해에 대한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거는 이 후유장애 진단비밖에 없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하면 되냐? 한 네. 가지가 더 남았죠. 바로 사고 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내 실수긴 한데 난감하잖아요. 난감하죠. 집에서 자녀가 야구를 하다가 그 음. 야구공이 홈런을 쳤어. 근데 공 가지러 가보니까 네. 저렇게 유리창이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이 홈런 근데 저 차가 국산 중고차였으면 상관없는데 비싼 뭐 억대 자동차면은 차라리 내 몸이 아프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페에서 우리 아이가 막 지나가다가 뭐 이제 책상에 뭐 툭 쳤는데 노트북이 와장창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 저희 아들이 한 6살 때쯤인가? 식당에서 그 국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이렇게 달려오다가 옆에 그 테이블에 있는 국밥을 탁 친 거예요. 그래서 국밥을 진짜 쏟아졌었어요. 근데 그분 치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상 책임에서 전 처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화상이라도 입으셨으면 더 그렇죠. 걱정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4가지 3대 질병, 수술비, 후유장애, 사고 배상 이 4가지 위험만 대비하면은 큰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는 건 뭐예요? 큰 지출. 그렇죠. 네. 짜잘한
50만원까지 보장을 받고자 하면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짜잘한 게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디자인하는 게 큰 위험 중심이라는 거지 이 안에 작은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특약을 넣으면 되느냐? 오케이,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 저 네 가지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알았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많은 특약들, 수백 개가 되는 특약들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 거냐? 단 10개가 뭐냐? 네. 자, 그거죠. 정말 많은 특약 중에서 저희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만한 특약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암 관련된 특약 23개, 그 다음에 뇌심장 관련 특약 23개, 사망,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 관련 특약 24개, 그 다음에 기타 특약 50개, 네. 총 120개 정도 되는 특약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보장 범위, 약관의 내용, 전문 자료, 각종 통계, 가성비 등을 고려해갖고 저희가 진짜 낱낱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1등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2등급은,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3등급은,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면 가입해라. 4등급은. 절대 가입하지 마라. 이거를 분석하는데 저희가 영상을 4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상이 짧지도 않아요. 30분에서 40분 이 정도 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은 저희가 설명문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하나씩. 굳이 뭐 보실 필요 있을까요? 근데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는 결론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바로 준비했어요. 네. 네,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이 1등급 특약이 총 9개가 있습니다. 탐재질병에 5개, 그 다음에 수술에 2개, 후유장애 하나, 사고 배상 책임 하나. 그런데 아까 저희가 10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이게 비지? 근데 여기서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저기서 이제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녀보험에서는 무조건 1순위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특약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특약들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떤 발전된 형태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보험에 있어서 암 주요 치료비는 1순위가 아니에요. 이거 대신에 저희가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어드립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특약을 따로만 구성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경우에는 심혈관 진단비만 따로 구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보험을 보통 90세, 100세로 준비해 주시니까 준비해 주실 때 같이 준비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얘는 이제 2등급 특약이잖아요. 자녀보험에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1호종 수술비, 상해 수술비 있는데 이 2개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게 엔대질병 수술비죠. 이것도 왜 부족한지 그리고 왜 엔대질병 수술비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10개입니다. 이렇게 10개. 그러면은 이 10개로 과연 충분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금융상품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카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페에서는 유튜브에서 안 올라오는 더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3대 질병 중에 암입니다. 암 특약은 2개죠. 그렇죠.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원래 이제 암 진단비에서는 더 길게 풀네임으로 보면 유사암 제외예요. 이 유사암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제외한 거를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유사암은 이 4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2개를 합쳐야지 100%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2개의 특약으로 다 커버가 되느냐? 네. 보면은 암 특약에 대해서 저희가 24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약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모든 특약들은 어떤 상황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24개 특약 중에 2개만 가입하자고 하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 마음 이해해. 이해해도 참아야 돼. 뭔가 보장이 빌 것 같고. 참아야 돼. 암 진단비는 그냥 암을 진단받으면 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특약들은 뭔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암 진단비를 100%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아, 난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도 돼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한정적인 보험료로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특히 이 자녀보험에서 왜 저 2개만 얘기를 하느냐. 쟤네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표적항암 치료비 이거 나왔을 때만 해도 오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 돼. 아,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표적항암 치료비 가입하나요? 가입을 안 하죠. 왜냐? 암 주요 치료비라는 이 특약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특약이 나올지 몰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녀보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암 진단비만 가입해도 무방하다. 암 진단비는 모든 암 특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대 질병 중에 뇌질환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먼저 이제 뇌질환의 범위를 보면요. 보통 이제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하는 게 이제 뇌출혈이죠. 터지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체 뇌질환 중에 8.4%고 뇌경색이 막히는 거 57.5%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뇌졸중이죠. 뇌졸중이고 여기에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 합친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렇죠.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가입한다면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가입하면은 전체가 다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뇌질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더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네요. 예, 뭔가 많이 많네요.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위로만 치면은 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보통 하나의 특약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의 특약으로 돼 있고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의 특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면은 저 I48, I49, I50 있죠. 이 세 개, 뭐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 이 세 개의 확률을 보면요. 전체 심장 질환 중에서 I48이 13.71%, I49가 8.59%, I50이 8.8%예요. 이 세 개 합치니까 30%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가져가야겠죠. 우리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허혈심장 진단비만 준비해도 뭐 100%다 했었는데 네. 사실 30%의 퍼센트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구성해줄 때 애기들은 사실 성인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같이 구성해줄 때 조금 넓은 범위로 구성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밑에 심근병증이나 염증 및 기타 질환, 그 다음에 기타 특약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병 확률 대비 이 보험료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안 넣어드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까지 I48, I49, I50이 들어가는 이 특약까지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요. 4대 순환계 질환 진단비 또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쵸. 이거는 이 둘 다 아까 I48, I49, I5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 거기에 들어있는 특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없이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근병증, 염증 질환, 기타 특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두 개가 있는 회사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장질환 전체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플러스 I47, I48, I49, I50까지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 개로만 충분하냐? 보면은 아까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범위라고 말씀드렸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가장 넓은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특약들이 있어요. 수술비, 그리고 산정특례, 입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구만 보면 산정특례 이게 정말 위험할 것 같고 수술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이것도 불안하기 시작한데.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은 설명문에 링크된 2대 질병 특약 분석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저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은 됩니다. 나머지들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나 산정특례 같은 게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진단비잖아요. 진단비는 한 번만 나와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발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모든 치료가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비라는 거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네, 수술비는 매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술비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비가 바로 1호종 수술비예요. 1호종 수술비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아요. 수술의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157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막 이런 거예요. 피부 이식 수술, 뭐 1종, 뭐 유방 절단 수술, 3종, 뭐 기타 유방 수술 1종, 뭐 이런 식으로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157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한 방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장되는 범위로 보면은 한 600개에서 700개 사이 정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주요 수술들을 한번 뽑아보면요.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돼 있는데 1종, 2종은 보통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이죠. 그렇죠. 네, 가벼운 수술이고 4종, 5종 같은 경우에는 관열 수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메스로 선생님이 피부를 열어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수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관열 수술이라고 그냥 뭔가 관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를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4종, 5종은 관열 수술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머리 또는 주요 장기죠.
개복, 개두, 개흉. 그렇죠. 이거를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종 수술 같은 게 조금 애매합니다. 3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기인데도 관열이 아니라 비관열, 그러니까 내시경이나 복강경으로 하게 되면은 3종 수술에 해당돼요. 그러네요. 저기 3종에 보면 뇌심장 내시경 또는 경피적 수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도 조금 왠지 간열 수술보다 비간열 수술이 느낌상 그쵸? 회복이 빠를 것 같고. 근데 이 비관열 수술이라고 해서 작은 수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큰 수술이에요. 뇌심장 수술이면 기본적으로 큰 수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호종 수술비의 단점이 나옵니다. 1호종 수술비의 구성을 보면은 1종, 2종은 원래 작아요. 네. 원래 작습니다. 쟤는 뭐 30만 원, 많아봐야 뭐 6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3종 수술. 3종 수술은 아까 뇌심장 비관열 수술이니까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한도가 제한돼 있어요. 100만 원에서 많아봐야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종 수술, 5종 수술은 한도가 커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호종 수술비가 범위도 가장 넓고 작은 수술에선 작게, 큰 수술에선 크게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비관열 수술 보장이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많이 아쉽죠. 특히 이 2대 질병에 대한 비관열 수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바로 이 N대 질병 수술이에요. 이 N대 질병 수술은 보통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시는 119대 질병 수술비인데 20대 질병, 22대 질병, 5대 질병, 69대 생활질환, 뭐 특정 다빈도 이건 네.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렇죠. 보통 이렇게 몇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N대 질병 수술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맨 위에 있는 20대 질병, 주요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렇죠. 이 20대 질병 안에 뭐가 들어있냐? 심장질환 수술, 뇌혈관 질환 수술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랑 뇌혈관 질환 수술비인데 우리가 보통은 N대 질병 수술비 가입 안 하면 뇌혈관 수술비나 허혈심장 수술비를 넣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허혈심장 수술비보다 사실 119대 수술비가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N대 질병 수술비, 이 N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질환 기준입니다. 어떤 수술의 방법을 사용했든 그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을 했다면은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뇌, 심장, 특히 심장의 스텐트 시술 같은 거, 네. 대표적인 비관열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호종 수술비에서 200만 원만 나왔다면은 이 N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N대 질병 수술비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19대라고 하면 뭔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1호종 수술의 범위에 비하면 상당히 좁은 거죠. 1호종 수술비가 아까 거의 한 600개에 다다른다 했는데 사실 119개면 좀 작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좀 범위가 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암에 대한 수술이 안 돼요. 맞아요. 암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와 이 N대 질병 수술비를 좀 비교해 보면요. 수술을 관열, 비관열로 나누고 그리고 경미한 수술과 중대한 수술, 이 수술의 위험도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호종 수술비는 이 크리티컬한 관열 수술에서는 충분한 보장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경미한 수술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적당한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가벼운 수술에서는 넓은 범위니까요. 근데 얘의 아쉬운 점이 이거라고 했죠. 중대한데 비관열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얘는 암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N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대한 수술에서는 충분한 보장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경미한 수술에서는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범위가 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고 암 수술이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전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둘 다 가져가는 게 가장 완벽한 수술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비의 마지막 상해 수술비가 있어요. 아까는 다 질병이었고 그러면은 내가 상해로 다치면 어떠냐? 골절 수술이나 봉합 수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되는 게 바로 이 상해 수술비고요. 보통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죠. 그러면 과연 이 세 개면 충분하냐? 수술비들도 정말 많습니다. 당뇨병 수술, 특정 다빈도 수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뭐 충수염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질병 수술이면 다 1호종 N대로 충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해에는 상해 1호종 수술비하고 일반 수술비들이 있는데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상해 1호종 수술비가 위험에 따라서 되게 작은 위험 같은 경우에는 작게 나오고 큰 위험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청구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작은 수술들이 더 많더라. 그렇죠. 그리고 큰 수술을 저는 상해 쪽으로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뭐 상해
중수술비에서도 우리 네. 4, 5종까지 가려면 보통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걸로 약간 그렇죠. 내장 파열, 복합골절, 그렇죠. 내장 파열, 복합골절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뭐 확률적인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해 수술비를 낮은 수술들을 청구한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해 수술비 한도가 1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가 있는데 네. 질병 후유장애는 저희가 가성비상 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문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운동과 이제 그런 몸놀림을 한창 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나서 깔끔하게 치료가 되면 모르겠는데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와, 저 애기 표정 봐요, 지금. 지금 국가대표 선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유장애라는 거는 이 받은 등급 퍼센트에 따라서 후유장애 20%를 받으면은 1억 원의 20%를 곱한 금액을 보장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억 원 한도에 10세 남자 기준으로 3,800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넣을 만하지 않나? 그렇죠. 이게 큰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 사실 3,800원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원 한도로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좀 한 5천 정도도 충분하다.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넣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고 배상, 대표적인 특의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죠. 그렇죠. 뭐 사고 배상이면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것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 우리 아이가 아직 운전 안 하니까 화재 보험은 내가 들어야 돼. 그렇죠. 자녀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또 설명문에 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특약에 대한 영상을. 맞아요. 근데 이 가족일배책이 뭐가 보장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보장법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네. 뭐가 보장돼요? 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제 물품 파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화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화재로 우리 집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서 불난 게 보상되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상이니까요. 음. 근데 저 연기가 타고 들어가서 남의 집을 피해를 줬어.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누수 사고. 우리 집 누수 때문에 밑에 집 피해를 봤다. 뭐 그런 것도 보상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 예, 일부러 때린 건 안 됩니다. 실수로 넘어뜨렸는데 얘가 좀 다쳤다. 그런 거에 대한 배상도 되고요.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1,024원이에요. 이 특약은 갱신형입니다. 갱신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쵸.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서 넣어주시는 게 좋다. 종합하면 이 10개 특약만 가입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도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입하는 저희가 한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녀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한도. 그런데 보통 이 밑에 수술비, 후유장애 사고 배상 같은 경우에는 반고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반고정이냐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아예 조정이 안 되고 수술비의 경우에는 조금의 조정은 가능한데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가능하죠. 5천, 1억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조정이 돼요. 요 3대 질병은 거의 뭐 100만 원 단위부터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를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비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3대 진단비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좀 나는 여유가 있다 라면 저 3대 진단비를 뭐 한도를 막 높이고요. 나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쟤네를 줄이면 됩니다. 사실 쟤네가 줄어야지 보험료가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설계안을 한번 볼게요. 아니 이 설계안을 딱 봤더니 뭐야? 10개가 넘네. 특약이 10개라고 했더니 이거 10개가 넘잖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험 설계 좀 디테일이에요. 여기서 요 빈칸 얘를 보면요. 얘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뭐 36억 기본 옵션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보면은 4대 순환계 질환 진단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한 특약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수술비도 이렇게 묶음씩 하나의 특약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특약을 세보면은 10개가 맞죠? 잠시만요. 1, 2, 3, 4, 5, 6, 7, 8, 9, 10. 맞네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10세 남자 가장 저렴한 아니고요. 여자는 또 답이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별로 이 남자가 저렴한 회사가 있고 여자가 저렴한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또 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이 10개 특약으로 아까 한도를 조정하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설계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 저희가 나이별로 남자, 여자 다 계산했습니다.
아, 예, 와. 14살까지. 일단 10세 기준으로 남자가 64,000원대가 나오고요. 여자는 48,000원대 정도가 나오는데 어린이 보험은 15세 미만이 가입 가능하잖아요. 그쵸. 14세까지. 14세까지를 봐도 남자는 이제 7만 원대 초반, 여자는 5만 원대 초반. 이거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보통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애기들 이제 태아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시기가 이제 제 고객님들은 한 8살, 9살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정도 보험료면 사실 거의 나쁘지 태아보험 않다. 금액이 그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보장 금액들 작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보험료 예산이 더 있다면 이 한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입하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불신을 틔우시는 거죠. 과연 충분한 거냐? 아니 골절 진단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골절 진단 받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식 수술하면 큰 돈 나간다는데 수술비로 충분한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뭐 우리 아들은 눈 감고 뛴다.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골절 진단 받으면 돈 나오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일반적인 골절이 될 정도면 사실 큰 위험이라고 보진 않죠. 그쵸. 근데 큰 골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요. 음. 뭐 핀 박는 수술이라든가 그런 맞습니다. 걸 하죠. 그리고 큰 화상이면 또 수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절, 화상 이런 것들이 돼도 수술을 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그게 아니면 작은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식 수술하면은 우리 아까 5종 수술이에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엔대 질병에서도 보통 주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우대 장기 수술 이런 거 가입하면 몇십 원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나는 가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특약들 중에서 저희가 그나마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 제외, 화상 진단비,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양성 뇌종양,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그다음에 우리가 3대 이식 수술비라고 하죠. 5대 장기 이식, 각막 이식, 조혈모. 그쵸. 얘네들을 싹 다 합치면은 한 3,000원대 전후가 돼요. 그쵸. 10세 남자 기준으로 3,008원이 나왔는데 네. 보험사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그 설계 안에서 한 3,000원 정도만 추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속 시원해 하실 만한 그런 특약이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골절 진단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는 실비에서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추가로 받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필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뭐 굳이 가입하고 싶다면은 저희는 와인 아시죠? 넣고 싶다는데 그렇죠. 넣어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얼마의 보험료를 원하든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과 건강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최적의 특약과 한도로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품들을 조합해서 혹은 선택해서 보장의 모든 디테일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장 완벽한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완벽한 설계란 이제 마음에 드는 설계인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설계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금융상품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0개 특약으로 어린이 보험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내가 원하는 플랜이 바로 저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저거에서 좀 요 정도만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해드립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위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금융상품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은 꼭 일반인 방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설계사 분들은 설계사 방으로 입장해 주셔야지 강퇴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